50대가 지나면서 이 건강이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아마 20, 30대 관리할 걸, 아니 적어도 40대부터라도 관리 좀 할 걸 하는 후회들 하실 텐데요. 저도 어릴 적부터 젊을 때 건강관리를 잘해라 라는 소리를 어른들께로부터 종종 듣곤 했었죠. 그 당시에는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저도 이제 40대가 넘다 보니까 아직은 건강하지만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50대 이후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7가지를 말씀드려 보고, 다리가 자주 쥐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음식과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쥐가 자주 나는 원인 첫 번째, 수분 부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평소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서 수분 부족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의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소변을 통해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수분 부족과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인 음료 또는 커피를 물 대신 마시는 거, 물처럼 드시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번외로 수분 부족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커피를 한참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커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물은 안 먹고 물 대신 커피만 마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일주일 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만성 탈수를 겪게 되고 하면 쥐가 자주 날 수가 있어요. 혈액에도 수분이 부족해지고 근육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데 원활해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전해질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원인인 수분 부족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자연적으로 전해질 불균형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경 전달을 방해받기 시작하면서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 영양소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이 되게 되면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요. 자다가 근육 경련도 자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눈밑 떨림, 다리에 쥐 났을 경우, 그런 경우 마그네슘을 이제 찾아보시기도 하는데요. 마그네슘 드시는 걸로 인해서 해결을 보실 수도 있고, 원인에 따라서 마그네슘으로 해결을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마그네슘 영양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 원인은 근육 피로를 들 수 있어요. 운동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하게 되는 축구나 농구, 이런 운동들 심하게 한 날 자다가 쥐나는 거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내가 좀 많이 걸었던 날이나 근육에 무리를 줄 만한 일들을 겪은 그날 밤에는 수면 중에 해당 근육에 쥐가 나는 경우를 겪을 수 있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근육의 피로가 항상 쌓여있고 누적된 분들은 좀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으로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인데요. 우리 몸은 오래 앉아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리게 되고요. 당연히 근육도 웅크리게 되죠. 우리 몸에 쥐가 날 때는 근육이 웅크러지면서 쥐가 나지 펴지면서 쥐가 나는 경우는 없죠. 오래 앉아있으면서 등도 굽게 되고, 앉아있는 자세는 이 다리 근육도 자연스럽게 웅크러지게 만드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 쥐가 나기 쉽상이죠. 게다가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에 피가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쥐가 나는 원인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몸도 피셔야 되고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시는 습관도 가지셔야겠죠. 다섯 번째 원인은 이제 근육 감소인데요. 특히나 50대가 지나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 감소가 빨리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활동량과 움직이는 양이 근육이 감소하는 것과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근육에 가중되는 부담이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근육량은 감소했는데 활동량이나 활동 범위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근육에 부담을 주겠죠.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질의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은 질환에 의해서 오는 근육 경련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쥐가 자주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통해서 해당 질환들을 끊임없이 치료받으시고 몸의 상태가 개선이 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면 이제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좀 먹는 것을 통해서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떤 음식이 좋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먹는 걸 통해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내 몸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해질 불균형 경우가 높은데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찾게 되실 텐데,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호박씨가 있어요. 호박씨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생과기로 구하려고 하면 구하기도 쉽고, 특히 멸치볶음에 호박씨 같이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박씨는 볶아서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멸치볶음 같은 거 하실 때 같이 넣으셔서 드시면 멸치에 높은 칼슘 그리고 호박씨에 많은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영양소를 채워주면서 다리나 다른 부위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 인해서 상태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자인데요. 제가 감자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도 감자에는 생각보다 많은 칼슘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 등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감자를 삶아서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당을 피해야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감자를 먹으면 무조건 설탕에 찍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맛을 위해서 설탕에 찍어 먹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약이라는 약초가 또 좋다고 해요. 인터넷에 말린 작약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린 작약을 20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어서 끓인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물의 양의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로 줄을 때까지 끓이신 다음에 하루에 찻잔 정도 기준으로 한 2-3컵 정도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작약 같은 경우에 특별한 부작용도 없어서 부담 없이 드셔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신경 쓰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결국에는 영양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양제를 되게 권하는 편이고,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양질의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신다고 하면 영양제 평소에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식단들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또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불균형을 너무 쉽게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것만은 꼭 챙겨 먹는 영양소 해가지고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영양제를 권해드리는 방법은 앞에서 말한 이유처럼 우리 너무 바쁘고 다 챙겨 먹기도 쉽지 않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준비하는데도 까다롭고 먹어야 되는 양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그런데 영양제는 간편하죠.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먹기도 쉽고, 이 조그만 알약 하나에 우리의 필요한 영양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을 하시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또 제 지인들에게도 한 번씩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말한 감자, 호박씨, 작약 이런 거 일일이 챙겨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마그네슘 영양제를 또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 영양제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50대 이후,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중에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거나 또는 근육경련이 자주 찾아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고 또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어느 때보다 높고 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원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중년 건강에 대한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들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 건강에 대해서 저처럼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나 구독을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